안녕하세요. 유별TV 유별입니다. 오늘은 상표의 식별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의 식별력은 뭐냐? 상품의 성질 등을 나타내기 때문에 타인 상표랑 구분이 어려운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카페라떼 같은 경우는 상품의 명이잖아요, 그냥. 그리고 바나나 우유 같은 경우는 이 우유에서 바나나 맛이 난다, 이런 뜻이잖아요. 건강보조식품에 프로틴, 단백질이 들어가, 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식별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상표를 만들 때 자기 상표를 진짜 직감적으로 나타내고 싶어요, 많이. 그래서 이런 문구들을 많이 넣고 싶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등록이 불가한 상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상담 때 이거는 문자만으로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경우 저희가 안 된다고만 하면 안 되겠죠. 극복 방안을 알려드려요. 로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로고가 도형과 문자의 합인데 도형을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나 좀 보여드릴게요. 사람인이란 상표도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 평가됐었는데, 이 사람인 옆에 이 조그만 로고 표시 보이나요? 요런 게 로고라 그래요. 그리고 카페라떼 메일 유업의 카페라떼도 보면은 문자만으로 등록이 다 거절된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등록이 됐어요. 도형과 같이 결합이 되어 있죠. 그 도형과 같이 결합된 상표는 문자가 식별력이 없더라도 그 도형의 형상으로 타인의 상품과 구별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등록이 가능해요. 식별력이 없을 때 로고로 극복할 수 있어요. 네, 변리사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그럼 등록받을 수 있겠구나 해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로고의 힘을 빌어 등록을 받더라도 문자 부분에는 권리 행사가 안 된다. 자, 아까 카페라떼 로고 보셨죠? 그거 메일 유업이 등록을 받았어요? 근데 다른 커피점에서 카페라떼 못 쓰나요? 쓰고 있죠, 다 상품명으로.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거든요. 등록 거절에 관한 규정들이 있고,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식별력이 없는 일부 유형의 상표들에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게, 효력이 없다, 효력이 제한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고 부분에 식별력이 있어서 등록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문자 부분에도 내가 권리 행사를 하고 싶어, 이런 거를 이제 명확히 저지를 한 거죠.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게 상표법의 기본 취지거든요. 그래서 권리 행사는 안 된다. 요거를 꼭 아시고, 등록되는 것에 의의를 둔다, 이렇게 상표 등록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식별력 없을 때 극복 방법이 유명해진다, 이런 게 있어요. 유명해지는 거는 뭐냐? 식별력이 없긴 없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자 자체는 식별력이 없어. 근데 사람들이 이런 상표를 자주 접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거는 사람들이 누구나 알더라, 그래서 이거는 등록하고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표법의 예외적인 규정으로 식별력이 없을 때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인지되었다면 등록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얼마나 유명해져야 되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례가 있어요. 사례 보여드릴게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사례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검색했던 사람인 케이스를 볼게요. 사람인에서 출원을 사람인이란 문자로 계속 시도를 했어요. 2003년에도 출원을 했었고, 2017년에도 출원을 했었고, 2012년에도 출원을 했었고, 11년에도 출원을 했었고, 출원을 계속 권리화를 시도를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거절 보이시죠? 계속 거절이 됐어요. 아까 말한 식별력의 문제 때문에 거절이 된 건데, 이제 2020년도에 출원한 것들이 등록이 됐어요. 왜 등록이 됐을까? 이제 인정을 받은 거죠.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문자 자체는 식별력이 없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는 보호 가치가 있다. 그래서
등록이 됐거든요. 다시 돌아오면은 유명해지면 되는데, 아까 이게 사람인처럼 큰 기업도 등록에 굉장히 오래 걸린 걸 봤을 때 상당히 유명해져야 된다. 개인, 자영업자한테는 좀 어려운 일일 수 있죠.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매스컴에도 나왔는데 해운대 암소갈비집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시죠? 심판도 진행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운대 그 어떤 지리적 명칭이잖아요. 해운대에 있는 암소갈비집이다. 이거는 그 단어의 성질상 누구나 쓸 수 있게 허용을 해줘야 돼요. 우리 집은 해운대 갈비집인데 암소갈비집이에요. 이거를 막 이제 제한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해운대 암소갈비집이라는 거를 좀 오랫동안 사용해온 결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라 그래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아서 결국은 등록된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식별력이 없을 때 극복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고요. 사실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그래서 일반적으로 등록을 받는다는 것은 상표권의 그 권리 행사에 있어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식별력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애매한 경우 그래도 출원을 하는 거예요. 출원을 하면 만약에 거절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 좀 웃긴 말이지만 내가 쓰는 상표가 특허청으로부터 식별력이 없다는 거를 확인을 받은 거예요. 물론 그게 뭐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법원에 대해서 식별력이 없는 걸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쓸 수 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거꾸로 나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쓰는 거는 안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이 권리를 독점하지 못하겠구나. 타인이 그 권리를 독점하지는 못하겠구나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도 출원을 해보면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비용과 시간적인 문제가 있죠. 이게 심사를 받아봐야 비로소 아는 건데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대안을 항상 준비해 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사업하시는 분들은 당장 쓸 상표가 필요하거든요. 1, 2년 기다려서 뭐 평가받고 되면은 이 상표 쓰고 안 되면 이 상표 안 쓰고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서 사실상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식별력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많이 알아봤고요. 제가 키프리스에서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예를. 이런 거 있어요. 바나나 우유가 있는데 바나나 우유는 등록이 안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되게 특이한 경우인데, 바나나 우유의 이 빙그레가 바나나 우유의 포장 용기, 이거를 상표를 등록을 했어요. 이게 입체 상표라고 사람들 많이 안 쓰는 굉장히 독특한 표장 형태 중 하나입니다. 상표의 표장의 형태는 사실상 제한이 별로 없어요. 소리 상표라는 것도 있고 냄새 상표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상 거의 다 문자 상표를 사용하죠. 근데 이렇게 특이하게 입체 상표도 있다. 바나나 맛 우유는 이 바나나 맛 우유에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빙그레라는 식별력 있는 단어와 그 다음에 이 식별력 있는 이 입체 형상, 여기에 권리의 중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볼 게 같은 바나나 우유더라도 빙그레 바나나 우유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바나나 우유라도 빙그레라는 단어, 그 어떤 출처를 나타내는 빙그레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식별력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었어요. 수원 왕갈비 통닭 아시죠? 영화 극한직업에서 나왔던 건데, 극한직업이 방영되고 나서 몇몇 사람들이 이거 좋다, 단어 좋다 하고 요 상표를 독점해 보고자 서로 다른 출원인들이 이렇게 출원을 했었어요. 수원 왕갈비 통닭이라는 명칭이 쭉 보일 텐데 심사 결과를 보시면 어떤 건 거절이 됐고 어떤 건 등록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자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런 거는 식별력 때문에 거절이 돼요. 네, 이런 경우는 닭머리 모양 그림, 약간 독특하게 도화나온 이런 로고와 함께 형상화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고와 함께 일체로 표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수원 왕갈비 통닭인데, 여기도 뭐 약간 그 수원의 성 모양이랑 어떤 이제 반원 형태의 도형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등록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우깡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새우깡,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새우깡이 등록받을 수 있는 거는 새우깡이 엄청나게 유명하기 때문이에요. 한때 국민 과자라고도 불렸죠. 새우깡도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별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